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 83세와 건강 수명 73세 사이에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짧지 않은 이 수치는 신체나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일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수는 이미 도래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10년의 기간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깜빡하는 뇌와 약해진 다리, 무기력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가요? 아니면 노화의 기간을 단축해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의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늙은이가 아닙니다. 먼저 간단한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부모님이 70세가 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머나, 아직도 정원을 손수 가꾸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매일 일하러 다니세요? 등등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어떤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언어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를 아직도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우리는 훨씬 더 긴 기대 수명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약화를 동반하는 일은 아님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생물학자, 보건의료정책 당국자가 이에 경각심을 느끼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준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 주기를 다시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파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대신 꼭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등장한 학문인 제로 사이언스는 노화 과정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젊은 세포 포식의 영향을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노화 연구에서 검증된 6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수많은 노화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대 수명은 대부분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장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몸에는 선충과 달리 수명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 후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는 유전자의 복구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여 결함이 있는 세포들을 더 수월하게 스스로 골라냅니다. 세 번째로, 노화된 세포, 즉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의 양은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질환과 직결되는 세포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노년의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는 자제하는 편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최선은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의학적 해법이 없는 이상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은 몸을 병들게 만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은 높은 자존감과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언제나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 또는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푹 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입니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 때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확실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은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 몸입니다. 사실은 늦어도 사례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입니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에 조심해야 합니다. 독감이나 대상 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과체중입니다. 세포를 전담하는 식사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시면 이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 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햄,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식습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 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후에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을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에게 전달합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해서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운동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며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한데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기 이르지 않습니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기거나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은 끝없는 배움입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거짓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회색 뇌세포가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언어, 수학 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읽는 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의 얼굴도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내 세포에 저장됩니다. 운동할 때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겐 내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 뇌라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뇌와 오늘의 뇌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정지되거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었을 때와 70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70이 될 것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예전이라면 벌써 환갑잔치에 고이 잔치까지 벌렸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70이 되었다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삶을 즐기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삶을 채워나가는 데에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나이를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수명은 73.1세로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간의 삶의 특정 시기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좋은 일은 아니며 장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10년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별 생각이 듭니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팔다리가 약해지며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몇십 년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노화 기간을 단축하여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건강은 급하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은 몇 번의 고침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금씩 실천하여 나만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는 영양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 83세와 건강수명 73세 사이에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짧지 않은 이 수치는 신체나 정신의 질병으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일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수는 이미 도래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10년의 기간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깜빡하는 뇌와 약해진 다리, 무기력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가요? 아니면 노화의 기간을 단축해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의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늙은이가 아닙니다. 먼저 간단한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부모님이 70세가 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머나, 아직도 정원을 손수 가꾸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매일 일하러 다니세요? 등등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어떤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언어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를 아직도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테니까요. 우리는 훨씬 더 긴 기대 수명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신체적, 정신적 약화를 동반하는 일은 아님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생물학자, 보건의료정책 당국자가 이에 경각심을 느끼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준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를 다시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파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대신 꼭 필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등장한 학문인 제로 사이언스는 노화 과정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젊은 세포 포식의 영향을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노화 연구에서 검증된 6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수많은 노화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대 수명은 대부분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장수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몸에는 선충과 달리 숙명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세포의 경우 세포 분열 후에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수리하는 유전자의 복구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여 결함이 있는 세포들을 더 수월하게 스스로 골라냅니다. 세 번째로, 노화된 세포, 즉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의 양은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질환과 직결되는 세포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노년의 과식과 고칼로리 음식 섭취는 자제하는 편이 우리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지키는 최선은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의학적 해법이 없는 이상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 경제적인 환경도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은 몸을 병들게 만들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은 높은 자존감과 젊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언제나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 또는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와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푹 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입니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 때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확실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은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 몸입니다. 사실은 늦어도 사례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입니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에 조심해야 합니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과체중입니다. 세포를 전담하는 식사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시면 이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 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햄,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식습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 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후에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을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에게 전달합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해서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운동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며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든 사람들에게 주요한데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기 이르지 않습니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기거나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은 끝없는 배움입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거짓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회색 뇌세포가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언어, 수학 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읽는 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의 얼굴도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내 세포에 저장됩니다. 운동할 때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 뇌라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뇌와 오늘의 뇌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정지되거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었을 때와 70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70이 될 것입니다. 아, 놀랍습니다. 예전이라면 벌써 환갑잔치에 고이 잔치까지 벌렸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70이 되었다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삶을 즐기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삶을 채워나가는 데에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나이를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수명은 73.1세로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인간의 삶의 특정 시기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좋은 일은 아니며 장수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10년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노화의 시작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별 생각이 듭니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팔다리가 약해지며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몇십 년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노화 기간을 단축하여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건강은 급하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몸은 몇 번의 고침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금씩 실천하여 나만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는 영양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